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문정부에서 멀쩡한 산과 숲을 죄다 밀어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전부 다 지금 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대규모로 숲을 밀어내고 있는 이 짓거리는 참고로 태양광 사업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면적의 숲이 정부의 잘못된 사업 정책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지금 인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최근 문정부에서는 갑자기 수령이 30년 이상 넘어가는 그런 오래된 큰 나무들을 이제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서 멀쩡한 숲과 큰 나무들을 지금 다 잘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조그만한 묘목을 새로 심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 세금이 살살 녹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문가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오래된 큰 나무와 큰 숲에 탄소 저감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커다란 거목이랑 그 나이가 몇 살 안 된 조그만한 묘목이랑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최근 문정부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환경파리를 하면서 탄소 중립을 운운하고 있어요. 그 난데없이 이 산림을 자기들의 탄소 정책에다가 끌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물론 산림을 잘 조성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멀쩡하게 수십 년 동안 잘 자라온 나무들을 이렇게 수천 수만 그루를 모조리 베어내고 거기다가 작은 나무를 새로 심는 사업을 벌인다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전 정부들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지나치게 과밀집되어 있는 산림들을 적당히 솎아내주는 정도의 조림 사업을 해오기는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문정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 솎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규모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커져서 멀쩡한 산과 숲 전체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산이 헐벗고 숲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부분 산에서 이제 나무를 떼 쓰다 보니까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다 써버렸고, 또 이후 6.25 시기 같은 거를 거치면서 산 전체가 거의 황폐화가 되어 버렸는데,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온통 초록색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게 누구 덕분이냐면 전부 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어놨던 조림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잘 쥐어 짜내가지고 그 황폐화됐던 국토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산림 녹화 산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 때부터 이제 수십 년 넘게 갖고 온 멀쩡한 숲과 나무들을 이제 와가지고 그냥 생으로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작고 어린 나무를 새로 심는 이런 짓거리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수십 년 동안 키워왔던 그 산과 숲을 왜 밀어버리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적당히 몇 그루 솎아내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그 숲을 통째로 밀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나무라는 생명체는 원래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크기가 성장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30년 이상 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 이렇게 덩치가 커진 나무는 이제 나무가 커지고 두꺼워지고 잎과 가지가 무성해지는 그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나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테의 간격이 점점 넓어집니다. 자, 물론 이 나무의 나이테라는 건 그때그때 날씨나 기후, 영양 상태 같은 것들에도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외부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나무가 이제 30년이 넘어가면은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이 한 살을 먹어도 어렸을 때 한 살 먹었을 때보다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 이제 또 한 살을 먹는 게 나무의 크기가 더 많이 커진다라는 거죠. 목재의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30년 이상 된 나무는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탄소 흡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상하게도 전문가들과 정반대로 30년 이상 오래된 나무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 연구 자료하고는 뭔가 좀 반대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무 두께가 50cm에서 60cm가 넘어가는 그런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와 이제 막 심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그런 어린 묘목들을 비교했을 때 상식적으로 여러분 누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많겠습니까? 연구자들은 나무는 30년 이상 한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자란 큰 나무들이 탄소 흡수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래 좋아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정부 측의 입장이 맞다고 쳐봅시다. 그래 탄소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쳐봐. 근데 그렇다고 한들 멀쩡하게 한 지역에서 수십 년 넘게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이 숲과 나무를 정부가 불도저로 밀어버릴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숲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거는 탄소 흡수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들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도 배우셨겠지만 이 숲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도심에서는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가지고 여름철 도시의 기온을 조금 더 시원하게 떨어뜨려 준다든지, 또 산사태를 예방하고 홍수를 방지하고 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다른 동식물들이 살아갈 만한 식생을 조성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식물이 바로 숲과 나무죠. 또한 비가 많이 오면은 산과 토양에다가 이렇게 물을 풍부하게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평소 계곡의 물줄기를 조금씩 이렇게 흘려주면서 계곡에 물이 흐르고 또 땅을 기본적으로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힘, 이게 바로 넓은 숲과 나무에서 오는 힘이라는 겁니다. 또 뭐 그 밖에도 장점이 너무나도 많죠. 공기를 정화해준다, 미세먼지도 감소시켜준다, 소음을 차단해준다, 강풍을 막아준다 등등. 이 숲의 효과는 사실 다들 학교에서 한 번쯤 배우셨겠지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래되고 커다란 숲,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린 숲일수록 이런 환경적인 안정성은 더욱더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는 짓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그 정권의 치적을 남기려고 뭐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나무를 심을 것이다, 수천 헥타르에 걸쳐 가지고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이렇게 거창하게 떠들어 놨는데, 아니 막상 그만한 나무를 심을 만한 땅이 서울시에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미 우리나라의 조림 사업은 대부분 완료를 해놨거든요. 최소한 기틀을 그때 다 닦아놨거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기적의 발상을 꺼내놓는 거예요. 나무를 심을 땅이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우리 문정부에서 나무를 이렇게 넓은 면적에 많이 심었다라고 홍보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의 논리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땅이 없으니까 멀쩡하게 있는 수십 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식물학자여야지만 여기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됐잖아. 결국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요즘 수도권 인근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타는 분들 도로 다니다 보면은 산이 흘러내리고 토사가 도로로 흘러나오는 그런 곳들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지. 숲과 흙을 잡아주던 그런 뿌리 깊은 오래된 큰 나무들을 수천 수만 그루 다 베어내버리고, 이제 일본산 그런 뭐 이제 일본 입갈나무라고 하던가 뭐 나무 종류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사를 참고했는데요. 어쨌든 그래 조그만한 그런 입갈나무 묘목을 심었다고 해요. 땅을 잡아주던 큰 나무들을 전부 다 베어내고 작은 나무 묘목을 심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 묘목들이 하루아침에 커다란 어른 나무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비가 오면은 토양이 유실되어 버리고 도로로 흙이 쓸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과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또 도로를 치우고 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처럼 벽을 설치하는 비용들,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하는 비용들,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삼성 같은 기업들이 뼈 빠지게 낸 그런 세금에서 저런 돈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 낭비도 진짜 무슨 이런 낭비가 다 있냐는 거예요. 멀쩡한 숲을 밀어버리고 그 비가 조금만 와도 산사태가 일어나고 토양이 유실되고 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애초부터 숲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이곳에다가 예산이 낭비될 일도 없었겠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되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정상입니까? 어이가 없다니까. 문정부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틈만 나면은 어떻게 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망칠 수 있을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하버드 대학교 나라 망치기 학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할 자질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태가 이 지경이다 보니까 식물학자들 그리고 조림사업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네티즌들도 정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렸다라면서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래놓고 북에다가 원전을 지어준다고 하느냐, 심각하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공론화하고 비판하라고 환경단체가 있는 것인데
문정부가 하니까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대부분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본래의 그런 어떤 좋은 취지는 전부 다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특정 정권과 정당, 그런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스피커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이런 기울어버린 운동장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 네티즌은 벌목 회사라든지 어린 묘목 납품하는 회사들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 반드시 저 조림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운동권 친문 패거리들이 이런 정부 사업 이권에 한두 다리씩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좀 맞는 말이죠.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나라를 망치면서 그 사업 과정 안에서 개인들이 지금 돈벌이로 세금을 빼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 상황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